여러분들 아기 달래는 방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첫째를 키울 때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했었었는데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밀착해서 안아줘라, 부드럽게 흔들어줘라, 또는 쪽쪽이를 물려라, 또는 배 마사지를 해라. 방법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제 육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계속 막막했거든요. 안아봐도 안 되고, 흔들어봐도 안 되고, 먹여봐도 안 되고, 밤에 울기 시작하면은 새벽까지 이것저것 하다가 지쳐서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사실은 이런 방법들이 진짜 맞는 건가, 또는 효과가 있는 건가, 나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둘째를 키우면서 확실히 나아진 게 있습니다. 그런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은 다 맞는 방법이었고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방법들을 적용하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써먹었던 우는 아기를 달랠 때의 어떤 확인 기준, 그리고 방법을 쓰는 순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아기가 울 때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해야 될지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바로 밤부터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 가면 약이 참 많죠. 그런데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효과가 없을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맞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육아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밀착해서 안거나 흔들거나 또는 쪽쪽이를 물리거나 이런 방법들은 부모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기가 울 때 뭘 먼저 써야 될지 모른다면 이 방법들이 아마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때 조금 그랬고요. 아기가 울면은 저는 일단은 분유를 찾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닌지 생각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안아보고 흔들어도 보고 이런 것들을 아무 기준 없이 무작위로 좀 적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둘째 때는 일단 아기가 울면 먼저 기저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언제 수유를 했는지를 떠올리고, 오늘 잠을 얼마나 잤는지 와이프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을 써야겠구나 하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들인데 대응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때부터 제 상황에 맞는 기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이 순서대로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저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엄청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놓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축축해도 사실은 아기가 굉장히 민감한 경우에는 바로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기가 울면 저는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확인했는데 젖어 있고 부풀어 있다. 그러면 기저귀를 바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수유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 수유가 언제였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수유한 지 2시간 정도를 저희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2시간이 지났다면 배가 고픈 거니까 수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유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이가 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기를 다시 세워서 트림을 시킵니다. 트림이 덜 나와서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기를 다시 세워서 두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트림 방법으로 트림을 시켜주시면 바로 진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눕히거나 하면 아이가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만약에 트림이 나왔는데도 계속 혀를 내듬거리거나 아니면 입을 찾으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빠는 욕구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쪽쪽이를 사용을 하는데요. 쪽쪽이는 버릇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도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쪽쪽이 정말 끊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육아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쪽쪽이는 충분히 이제 끊으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육아의 어떤 질이나 이런 아이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 쪽쪽이를 써주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시간을 확인하는 건데요. 오늘 잠을 얼마나 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잠투정으로 아이가 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졸려 있는 아기한테 놀래키거나 놀아주거나 자극을 주면은 더 많이 웁니다. 저희 첫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이 부족해 보인다면 일단은 밀착해서 안아주시는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핵심은 아이랑 부모님이랑 바짝 붙는 겁니다. 단순히 앉는 게 아니라 바짝 붙는 게 중요하고요. 아기와 내 몸에 빈틈이 없도록.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몸에 많이 아이를 붙였을 때 훨씬 아이가 빨리 진정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재밌는 포인트는 제 와이프보다는 아빠가 했을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상체가 좀 넓고 그리고 이제 힘도 더 좋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따뜻하거든요, 체온이. 그래서 아이가 좀 더 빨리 진정되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빠르게 이제 크게 흔드는 게 아니라 작고 일정하게 리듬을 주면서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밀착해서 안고 리듬까지 더해 주시면 아기가 좀 더 빠르게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안고 있다 보면 엄마 아빠 손목이 나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신생아용 아기띠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아기가 한 6개월, 7개월 접어들었을 때 쓰는 아기띠 말고 이제 신생아용으로 나오는 아기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밀착도 유지가 되고 손목 부담도 훨씬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띠를 이제 한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 이제 다른 간단한 집안일이나 휴대폰 같은 거 하시면서 조금 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놀란 반응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혹시 아기가 손을 휘두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모로반사라고 하는데요. 아기는 오히려 풀어두는 것보다는 이제 감싸주는 게 편한 상태입니다. 놀람이 심하다면 속삭이나 수아들럽으로 아이를 감싸주시면 아이를 좀 더 쉽게 달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아이템이 없다면 아이를 옆으로 한번 눕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이가 조금 답답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두니까 아이가 더 편안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아기가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웅크리고 있던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저희도 이걸 알고 나서 조금 더 아이를 달랠 때 수월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이 빨개지고 다리를 들썩이면서 배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배에 가스가 찬 경우가 많습니다. 배앓이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배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해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를 활용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배를 쓸어내리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계속 해주시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한 번에 울음을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아기의 불편함을 조금씩 덜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나서 대처를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 공부했던 방법들은 다 맞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밀착해서 안아주기, 흔들어주기, 속삭이 감싸주기, 배 마사지, 이런 방법들은 사실 전부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법들입니다. 문제는 방법이 틀렸던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기준이 생기니까 그 좋은 방법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도 아기가 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많았고요.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두고 순서대로 적용하시는 게 아이가 잘 달래질 확률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내 아이의 패턴도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요. 확률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더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내 아이의 울음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왜 우는지 깊이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분이랑 충분히 소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기 울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울 때마다 이것저것 너무 해보지 마시고 내 아이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와 기준을 적용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기준이나 노하우도 새롭게 생기실 거고요.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